원불교와 관련된 소식과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20여 년간 이런 상기를 휘날리며 교화에 앞장서고 있는 교당이 있습니다. 올 봄에 야외 법당을 마련하는 봉불식이 있기도 했었죠. 자, 오늘은 레겐스부르크 교당에서 봉직하시는 희산 이윤덕 교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희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우리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원불교로 행복한 공부인 여러분, 멀리 독일에서 독일 현지인 교화를 하고 있는 레겐스부르크 교당 희산 이윤덕 교무입니다. 이 방송으로 인연된 모든 분들께 법신불 사님의 크신 은혜와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지금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독일 레겐스부르크 교당 교화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레겐스부르크 교당 이름도 좀 낯설고 지역도 좀 낯설고 하거든요. 사실 네. 어떤 도시인지 또 교당이 위치한 곳은 어떤 풍경인지 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레겐스부르크는 네, 7600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아주 고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서 1663년부터 유럽 의회가 있었던 곳이기도 해서 네, 유럽의 문화의 수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도나우강이 시내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영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예. 검투사에서 마지막 씬이 나왔던 영상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때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마지막으로 점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논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그때 179년에 함락을 됐었을 그 당시부터 로마 역사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외국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의 관계들에 있어서는 톨라란트라고 하는 관대함을 아주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네. 도시이기도 합니다. 와,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또 뭐 여러 인종들이 함께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다양한 종교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로 16만 2천 명의 우리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네, 세계 204개국에서 2만 6천 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기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는 행복하게도 저도 그랬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산 원버브 시탐나우 교무의 정토님이 네.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유럽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좀 그 문화가 좀 기독교에 그 기반한 문화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원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 잡는 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문화와 정서적인 부분의 기독교 문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회 자체의 기둥이고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흔들리지가 잘 않습니다. 종교에서도 뭐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 민주당 이런 형태로 이름이 지어지듯이 18세 이후에 자기가 그 어떤 종교를 정한다 하더라도 네. 그 전에 부모 때에서 조상대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카톨릭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연히 그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월급에서 키르케스토이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종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유럽의 8개 나라가 교회세라고 하는 네. 이 키르케스토이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한 세금이지 넬리기온을 위한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세금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가 정착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면에서 뭐 헌금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의 문화가 그 현지인들에게는 좀 낯서는 문화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초대나 2대 뭐 길게 가면은 3대 교무님까지도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교무님들이 버텨주셔야만이 우리에게 헌금금을 내게 되면 영수증을 써주면서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냈던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길만 열리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독일 교화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처럼 어려워서 뭐 다른 일을 해야만 네. 하는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 교당 모습을 잠깐 봤는데요. 입구에 우리 일원상기가 아주 이렇게 펄럭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교당 소개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저희 교당에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네. 하나입니다. 저는 꼭 그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교당들이 본받아서 교당 앞에 그 깃대를 세우고 네. 일원상기를 휘날릴 수 있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원래 원버브 슈탐나우 교무님이 교무가 되기 전에 이미 자기 집에서 이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선 공부 이런 네. 걸 운영을 하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나무로 만들어진 깃봉에다가 그거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신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식으로 바꾼 지 17년째 지금 네. 계속 계속 그렇게 일원상기를 나부끼고 있는데요. 외국 분이든 또 한국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든지 간에 그 일원상기를 보면 와 여기 원불교가 있구나라고 네. 굉장히 놀라십니다. 네. 그리고 독일 사람은 독일 사람들대로 저 깃발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면서 네. 인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국과는 좀 달라서 외부로 이렇게 그 일원상을 조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가격도 많이 나가고 네.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우리의 이정표 또 나아갈 바의 상징을 그렇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 교당 개척의 역사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초창기부터 오늘까지 뭐 레겐스부르크 교당의 대략적인 연역이랄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어찌됐든 우리 교당이 세워지게 된 거는 지금 이제 위산 원버브 슈탐나우 교무 네. 그리고 그분의 정토이신 위타원 이성전 정토님의 네. 노력이 큽니다. 현재 교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이 그 두 분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집이거든요. 그분들 집을 리모델링 해주시면서 처음에 복물식을 해주셨던 우리 서타운 박청수 종사님을 네. 우리는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보화당에서 지금 원장님으로 근무하고 네. 계시는 재산 손흥도 법사님께서 약 8년 정도 매년 한 번씩 오셔가지고 무료 한방 진료를 해주시고 가셨는데요. 네. 이때 원불교가 뭐 긴가 민가 또는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어떤 신심을 공고화해주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 두 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 바탕이 돼서 우리 교도님들의 어떤 신성이 강해져서 이제 최근에 그 마티아스 키르히라고 하는 이 독일 교도님 이름이 본명이 마티아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마티아스 교도가 많은 정제를 좀 희사해주고 또 중앙총부가 협조를 해주셔서 네. 저희가 이번에 멋진 이런 야외 법당을 만들었는데요. 네. 마당도 전부 다 새로 개조를 해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 그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도들의 자녀 중에 2살 미만 된 애들이 7이 있습니다. 네. 1월 달에 가면 한 명이 더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젊은 층의 이 신자분들, 교도님들이, 법명을 다 받으신 교도님들이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양양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자산도 이 젊음이 있는 우리 독일 현지인 교도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이 교도들이 앞으로 더 멋진 우리 교당의 역사를 써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우리 독일인 현지 교무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네. 원버브 교무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위산 원버브 슈탐나우 교무님은 원래는 레겐스부르크에서 한 6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서 네.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그 전문대를 이제 우리 쪽에 있는 곳으로 오셔서 공부하고 직장을 얻게 되면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사업을 좀 잘 하셔가지고 돈을 또 좀 벌기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45살 늦은 나이에 늦깎이를 해서 네. 지금 17년째 교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저보다 더 신심도 낮고 저보다 더 우리 교리에 대한 어떤 깊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은 뭐 저기 더 이상 뭐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네. 이 두 분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네. 이제 늦게 배웠지만 원불교가 정말 우리 영혼을 맑혀가는 종교다. 네. 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셔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왔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해나갈 그런 교무다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도 그 야외 법당에 대한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그 지난 5월에 20주년을 맞아서 야외 법당을 마련했고 또 봉글식을 했습니다. 저희도 멀리서 뭐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뭐 좀 더 해주실 얘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레겐스부르크에 원 부디스무스 템펠 레겐스부르크 에파우라고 하는 공익법인 단체를 만든 것이 올해가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주년에 맞이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것이냐, 또 그리고 원기 100년을 맞아서 독일에서 현지인 교도들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위로도 받고 그다음에 삶의 재충전을 했던 이 믿음의 이 고향인 원불교에 무엇을 기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네. 하면서 교도님들하고 이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독일 사람들은 뭐 두 사람만 만나면 토론하는 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교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국에다 돈을 보내드려도 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자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중에 이제 지금은 본인이 원무를 서원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이 마티아스 키르시의 이 교도님이 예. 자기가 모아놨던 이 돈들을 이렇게 희사를 해주시겠다 하셨고 또 당신 사후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반절을 원불교 네겐스부르크에 기증하겠다라고 또 변호사 이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 이런 신심을 이제 보이신 현지인이 나오셨단 말입니다. 네. 이 모범을 따라 배운 교도들이 대여섯 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네. 그 걸음이 앞으로 큰 어떤 발자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당이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청소년 모임터도 만들고 또 종교 간의 그 모임하는 곳의 장소로도 거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그 어린 아이들을 여기 와서 놀이터 삼아서 놀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으로 해서 교단과 연결의 끈을 만들자 해서 이루어진 불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 우리 100주년 행사에 못 올라갔을지는 모르지만 네. 우리 네겐스부르크 교당이 100주년 이 불사 사업에 동참한 모습이 우리 야외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파빌리온 공원에서 선법회를 열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평소 뭐 2만 7천여 평의 아주 넓은 공간에서 대규모 공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이것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네팔 히말라야 파빌리온 이 공원은 우리한테는 사실은 교화의 전진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문을 열 때부터 2003년 문을 열 때부터 2년이 돼서 지금은 이제 함께 일을 하는 곳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절인데 스님이 안 계셔서 원불교 교무인 제가 이 스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 공원을 조성할 때 뭐 나무를 심고 뭐하고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불교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을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주차 관리원으로서 주차 도우미를 또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판매에 대해서는 또
원불교 서적들이 독일어로 나와 있는 네. 제가 쓴 마음공부책 2권도 거기서 판매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사인해주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바서 피어디 벨트라고 하는 세계를 위한 물 재단의 이사장님이 또 이 절집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독일 분이신데 네. 물론 이분이 워낙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추천을 해서 원광대학교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징검다리 역할도 해드렸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안에는 평화의 소녀상도 모셔 놓았고 네. 그 옆으로 꽃과 나무 86종을 이 식생돼 있고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심으려고 하고 있는 한국 공원도 네. 마련해 놨는데 그 한국 공원 안에는 이론상도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맞춰서 발맞춰서 가기 때문에 공원에서 선을 하고 그 선을 했던 어떤 느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 또 교당으로 연결되는 네. 이런 부분이어서 저에게는 아주 큰 역할들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네팔 파빌리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그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가 기독교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게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절집이기 때문에 템펠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네. 템펠이라고 허가를 안 해주고 파빌리온이라고 해준 거는 그 지역은 거의 80~90%가 가톨릭 세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도 표 계산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불교 이 건물로 허가를 내주시지 않으셔서 여기에 제약은 뭐냐라면 종교 행사를 하지 않을 것. 아하. 두 번째는 정치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원불교 선을 하는 것도 이 오해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원불교 선은 이 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해보다가 미텔 바이러시 자이퉁이라고 신문이 있습니다. 중앙 바이런 신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신문사에다가 당신들이 불교 선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시오라고 제안을 해서 네. 그분들이 우리를 초청하는 형태로 해서 이 선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인기가 너무 좋아요. 네. 인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저희는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질문이 늦었네요. 우리 교우님께서는 어떤 일정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겁니까? 제가 이번에는 이제 좀 더 특별하게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네. 10월 17일 날 평양에 들어가서 31일 날 나왔는데요. 네. 또 그것과 연계돼 가지고 이제 또 한국에 나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같이 기획을 해서 나왔습니다. 네. 평양에 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계를 위한 물재단과 일을 해보다가 보니까 네. 뭐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스와질랜드 교당이랄지 그다음에 그 몽고에 있는 지금 교당이랄지 그다음에 삼동 인터내셔널에서 하고 있는 네팔 그 룬비니 네. 삼동학교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밖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지원 사업도 앞으로 꾸준히 할 겁니다.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해나가는데 평양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우리 남쪽은 OECD 국가이기 때문에 이 법인 돈은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저쪽에 가서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러저러한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기초는 좀 해놓고 왔습니다. 네. 네, 네. 끝으로 좀 아쉬우니까 네. 뭐 인사 말씀이라든지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안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오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위대함과 네. 더불어서 우리 교단의 위대함 그리고 우리 교법의 위대성들이 밖에 나가면 더 드러납니다. 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교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법으로 공부하시는
우리 공부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긍심을 가지셔 주기를 바라고 이제는 앞으로 코 큰 사람들이 우리 교도님들도 우리 교리 거의 다 꿰고 있습니다. 네. 와서 질문하고 할 때 답도 잘 해주시고 그러셔야 될 거라고 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운내서 멋진 교화 사업으로 행복한 공부인들이 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연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하게 빌겠습니다. 네. 자, 교우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거진원은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원음방송의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다양하고 알찬 원불교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매거진원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11월의 셋째 주 매거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